173페이지부터요. 41강 수업을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저치전로 제강 특징입니다. 저치전로는요, 전로 하부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산소라든지 이건 직접 반응시킵니다. 그래서 산소와 용광이 하부에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우리 지금 LD 전로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렌스를 취입하여서 이제 탈산 반응을 하죠. 여기에서는 하부에서 이제 취입구가 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용광 직접 반응하여 탈인, 탈황 반응이 밑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호합니다. 탈황, 탈산 반응이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극저탄소강 탄소 0.04%C까지 탈탄 반응이 합니다. 0.04%C까지 이제 탈탄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철 산화 손실이 적고, 그 다음에 강 중에 직접 산소를 위에서 불어내는 철 산화 손실이 적고 강 중 산소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밑에서 볼볼 끌어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교반이 강합니다. 교반이 강한 반면에 강력의 온도라든지 성분이 균일합니다. 모든 것은 다 좋을 수가 없지요. 이래 밑에서만 저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위에서 산소 렌스로 취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밑부분, 특히 그 내화물 손상이 많다 이랬는데, 이 내화물은 뭐냐면은 그 저치부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손상이 좀 많습니다. 반응을 워낙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복합 치련이 아니고 이건 저치전로 제강입니다. 37번. 연속 주조의 생산 능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개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용광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속 주조로 해서 연연주라고 합니다. 연연주라고 합니다. 본래 원리는 연속 주조는 뭐냐면은 주형에다가 용광을 가득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그게 이제 표면이 고체가 되고 내부가 이제 액체 상태에서 우리 연 만드는 거 봤죠? 그것은 쭉 뺍니다. 쫙 빼가면서 이제 그걸 아변에 필요한 슬래브나 블룸 빌렛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보냅니다. 그럼 한 번 주형에 용광을 부어서 연주를 했으면은 그게 그냥 연속 주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레이더를 같은 건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그 주형에서 강이 다 내려가기 전에 또다시 부어요. 계속 이제 연결하는 것을 연연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연연주, 이것도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세 번 계속하면 3연주, 4연주, 5연주 이랬는데, 이것도 무한정 그렇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그 용광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형이나 컨디시나 이게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무한정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연연주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연주를 많이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가성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성비도 조절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레이더를 계속 용광을 부어서 연주하는 것을 연연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또 나왔네요. 연연주는 여러 개의 레이더를 사용하여 주입을 완료 후 계속 다른 레이더로 주조하는 조업입니다. 이건 당연히 가동률이 향상되고 실수율이 향상되고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재료가 절감되겠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연연주 조업 방식은 지금 이제까지는 여러 개의 레이더만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연연주 조업 방식이 또 있습니다. 요거 이런 것도 실기에 쓸 수 있겠죠.
턴디시 교환 연년주. 턴디시 교환, 턴디시를 대차를 이용해가 다 되면 또 바꾸고 턴디시 교환 연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주형에서 이강종 연년주가 있습니다. 본래는 말이죠, 다른 강종 연년주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강종을 뽑아냈으면 그럼 다른 강종은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해 가지고 탄소 20% 강을 쭉 했다. 그 다음에 탄소 45%를 했다. 이러면 바로 거기에 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걸 이강종 연년주라고 합니다. 주조중에 폭을 마음대로, 이것도 참 기술이 발달, 주조중 폭가변. 그러니까 폭을, 왜 그러냐면 수요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데는 슬래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두께가 얼마, 길이가 얼마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폭을 막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거기에 이제 주형을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주조중 폭가변 연년주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폭가변 연년주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턴디시 교환 연년주를 한번 봅시다. 두 대의 턴디시 칼을 이용하여 3분 이내에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교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퀵 체인지형 침지 노즐은 턴디시 수명 최대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침지 노즐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퀵 체인지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퀵 체인지형 침지 노즐 이건 있잖아요. 턴디시나 주형에 쇳물이 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손이 되는 이런 걸 최대한 막아줍니다. 침지 노즐은 이렇게 턴디시에서 주형으로 쭉 깊숙이 들어가면 쇳물이 주형 밑으로 가가지고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준다 이거 맞습니다. 이강종 연년주. 동일한 턴디시 교환 방식 등이 있고, 동일한 턴디시 할 수도 있고, 턴디시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동일한 턴디시 사용 시 앞 레이들에서 주조한 최종 주편을 더미바를 사용하여 주조를 계속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이강종 주조로 성분 혼합이 방지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방지할 때는 익스펜디드 메탈 방식을 씁니다. 익스펜디드 메탈. 여기가 그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함축성을 해가지고 밑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성분이 다를 때는 그 부분은 줄여버린다든지. 그럼 위에 보면 조금 늘어가 가면은 거기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익스펜디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 중에 폭을 수요가 같은 거는 폭이 얼마 이렇게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가변 연년주는 하면서 이렇게 막 주형은 폭을 맞추어서 조정해서 연년주합니다. 2단 주형이 있고 L 가변법이 있고 Y 가변법이 있고 모의 가변법이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실기에도 나올 수 있겠죠. 39번 전로 전기로 제광법에 사용하는 주 원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철광석은 전로 전기로에 안 씁니다. 고철, 냉선, 용선 등을 씁니다. 물론 철광석은 소결광을 써도 이거는 냉각제나 이런 데도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광석에는 불순물이 많죠. 그죠? 소결광이나 이런 건 좀 달라요. 자, 철광석, 고로 주원료입니다. 형석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유동성하고 타랑성은 우수합니다. 유동성하고 타랑성은 우수한데, 노체 수명을 감소합니다. 노체 수명을 감소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무조건 전부 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래 제가 보건대는 기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결국은 우리나라에 밖에 써먹을 수 없어요.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사드도 있고 이제 그걸 막는 방법이 있는데, 사드 같은 거는 그 북한에서 무기를 쏘았을 때, 미사일을 쏘았을 때 막는 게 그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하마즈, 팔레스타인 하마즈가 공격했을 때 그걸 이란이 또 공격했을 때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 한 발씩 막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 아이언돔. 그거는 효과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요즘 이제 영국에서도 개발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북한에서 쏘면은 그걸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그 공격하는 건데 그거는 뭐 한 발에 뭐 몇 천만 원 크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은 공중에서 스텔스기나 이런 딱 들어가 북한이 공격하려고 준비할 때는 그 레이저를 딱 대기하게 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격도 산데 얼마나 저 기술이 실용화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했네요. AOD 2차 정년에서 노측면, 그 밑부분 노측면입니다. 풍구에 지입하는 가스 세 가지. 질소나 아르곤은 이거는 같은 겁니다. 불활성 기체고. 이거는 교반을 촉진하고요. 그다음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그럼 탈산을 하겠죠. 그죠? 요 세 가지입니다. AOD 2차 정년은 스테인리스강의 정년조업에 사용하는 노이며 전로와 비슷합니다. 산소 외에 아르곤 취입하는 풍구는 노화합의 척벽에 설치 후 히스가스 기포 상승할 때 뭐가 되냐면은 탈탄 반응이 생깁니다. 자, 히스가스 기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거기에 C하고 자으면 CO가 되잖아요.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 이제 가스는 탄소 같은 애는 줄어들겠죠. 그걸 히스가스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탈탄 탈환 가능합니다. 용광 성분 온도 미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청정각 제조법이고 스테인리스 강의 정년조업에 사용한 노입니다. 자, 174페이지입니다. 41번 주형과 주편을 마찰을 줄이고 동판과 융착 또는 소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한자를 모르면 한글로 소착. 소자는 일본식 한자인데 불이 붙어서 이제 열을 가하면 이제 녹겠죠. 그 소자입니다. 불소자고 착. 녹아서 달라붙는 겁니다. 안정되게 주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형을 진동합니다. 이 설비를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주형 진동장치 오실레이터를 한번 봅시다. 용광이 주형 벽에 여기 잘못됐네. 부는 것이 아니고 붙는 것이다. 그죠? 붙는 것입니다. 부는 것이 아닙니다. 붙는 것. 자. 붙는 것을 방지하며 캠을 결합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오실레이터를 이용합니다. 여기 밑에는 참고로서 진동수는 100 내지 200 cpm 고속식이고 그 다음에 60 내지 80 cpm은 저속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적용 가능하며 진동폭은 4 내지 8mm입니다. 자, 43번 조개로 강배 제조할 때 생기기 쉬운 이중표피 더블스킨, 이건 앞부분에서도 자세히 한번 나왔습니다. 별도 표를 만들어 나왔으니까 그걸 꼭 참조하세요. 이 이중표피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결함이 생기기 쉬운 예상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은 상주, 그러니까 상주라는 위에서 붙는 거예요. 주로 킬드강 같은 거 할 때 상주법을 많이 하는데
상주 초기에 영광이 막 튑니다. 스플릿에 의해서 각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175페이지입니다. 45번입니다. 자, 보통 탄소광에 함유할 때 편석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원소는 황이고 그 다음은 인입니다. 편석 S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금속과 합금에서 성분원소 불순물이 국부죠. 이제 제도할 때는 국부 단면도 부분 단면도 다른데 그건 다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것을 국부적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국부적으로 농축 또는 묽어지는 현상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성분이 특별하게 많이 모여 있는 것도 편석이 되지만 묽어져서 필요 이하로 적어진 것도 편석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농축도 편석이요. 필요 이상으로 묽어지는 현상도 편석이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일반적으로 미시적인 마이크로 편석과 거시적인 매크로 편석으로 분류합니다. 이 편석은 아주 작은 것만 그 미시적인 마이크로, 그 다음에 거시적인 좀 그거보다는 큰 거 매크로 편석입니다. 자, 47번 주입작업을 하는 방법 중 하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바닥에다 샘물 통로를 쭉 놔놓고 거기에 샘물을 붓습니다. 그럼 통로 따라 중간중간에 또 그 용광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주용을 설치하고 이 밑에서 샘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하주법이라고 합니다. 용광이 조용하게 상승하므로 관계 표면이 깨끗하다. 맞습니다. 주역 내 용광면을 관찰할 수 있어서 탈산 조정이 쉽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주역 내 용광면 관찰할 수 있어 주입 속도 조정이 쉽습니다. 작은 관계를 한꺼번에 많이 얻을 수 있으나 제강 시간이 그렇죠. 작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이 조금 작은 관계를 한꺼번에 많이 얻을 수 있으나 제강 시간이 길어진다. 길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왜 그 통로에다 작은 걸 여러 개 놨거든요. 그래 한꺼번에 없기 때문에 제강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자, 49번. 제강에 사용되는 합금철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용광 중에서 탈산 생성물이 용이하게 부상 분리될 것. 맞습니다.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철에 비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잘 반응은 잘 하죠. 용광에서 확산도 클 것. 화학적 성질에 의해 이오의 원소 제거할 것. 다 맞는 답입니다. 합금철. 철 이외의 합금 원소를 함유한 철 합금으로 철강에서 탈산, 탈황, 성분 조정 여기 제일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몇 가지 설하면 요거 핵심적인 걸 바로 써야 됩니다. 산소와 친화력이 큰 알루미늄, 철, 망간, 철, 에사이, 페로, 망간, 페로실리콘을 생각합니다. 무제해 운동, Zero Hazard 캠페인, 운동이 캠페인입니다. Zero Hazard, 이 무제해 캠페인 이념 3원칙이 아닌 것은 요 3원칙은 이제 알아요. 무의 원칙,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의 원칙, 무의 원칙입니다. 무의 원칙. 그 다음에 전원 참가해야만 아무래도 사고가 덜 나겠죠. 전원 참가. 선취 해결, 먼저 가져야 될, 먼저 취해야 될 것을 해결하는 원칙입니다. 먼저 쉽게 말하면, 먼저 선우,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뒤에 하고 그 선취 해결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취해결. 사실 한자가 조금 어렵다, 그죠? 먼저 취해서 해결하는 원칙, 요게 3원칙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요런 것도 이제 어떤 데는 가끔 가다가 실기에 세개 쓰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강공정용 강중 탄소가 목표치보다 낮을 때 첨가 가탄제는요. 정극설, 인조호견입니다. 둥코커스, 선철, 코커스, 무연탄 등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